잠깐 쉬고 선생님도 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되니까 나이가 드니까 잠이 오네요. 이제 30대 중반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운동 열심히 하고 하세요. 늙어서 힘듭니다. 자, 궁궐 조경입니다. 궁궐 조경. 궁궐은 이제 왕이 머물던 곳, 이게 궁궐이죠. 궁궐. 이 당시 이제 풍수 사상, 음양 오행 사상, 그러니까 도교에서 유래한 사상이죠. 이 전부 다.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당 뭐 이런 영화가 있을 정도로 제목이 명당이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영향이 그만큼 있었던 겁니다. 영향력이. 자, 왕비가 머물던 이제 궁궐 안에 이제 그 건물이 교태전이었나 봅니다. 교태전. 그 교태전 뒤에 후원, 그러니까 후원이 집 뒤에 이제 쌓은 곳이죠. 단을 쌓아서 선선이 남이산을 상징하는 화계를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을 심고 괴석을 갖다 놓고 수조 그리고 굴뚝 등을 배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림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확대도 이렇게 보일 정도면 자, 이 단이죠. 말 그대로 단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막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굴뚝 같네요. 굴뚝 같고 괴석은 돌인데 요게 괴석인 것 같습니다. 괴석. 그리고 이거는 자산홍이라고 불린 진달래인지 자산홍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철쭉 종류들이 이렇게 막 심겨져 있고요. 요 풀들이 심겨져 있는데 이게 무슨 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회양목 같네요. 회양목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아마 최근에 복원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돌로 만든 뭐 그런 특별한 구조물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그렇네요. 하여튼 반복적으로 보이는 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게 이제 아마 여기에 이제 교태전이라는 곳이 어딘가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어느 쪽에 있었을 거고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색깔이 방금 같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왜 안 바뀌어?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왕비가 잘 나가기가 힘드니까요. 요거를 일종의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장치로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방지가 조성되었고 그 안에 연못이 이제 세 개가 있었습니다. 경회루 안에 경복궁 안에 경회루라는 방지가 있는데 방지는 네모난 연못이죠. 세 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섬에 경회루를 만들었고 이게 방지 방도입니다. 방지 방도. 그래서 섬이 네모나게 생겼을 겁니다. 네모나게. 아까 전에 경회루가 있는 거 그림 봤을 때 네모나게 생겼었죠.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겁니다. 자, 이궁으로 조성된 창덕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덕궁. 그러니까 창덕궁은 가끔씩 왕이 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정궁이 아니고 별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또 후원이 있었을 것이고 후원 안에 정자 뭐 이런 것들이 수무동이 있었고 민가 형식의 영경당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개석을 배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이런 것들 부용지 이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문제 내지 않았어요. 자, 다음. 자, 주택 조경.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왕족 빼고 왕이랑 왕족을 빼고 주류를 이루던 그런 힘이 있던 그런 가문들, 그 양반 가문이라고 하죠. 양반 가문. 양반 가문이 이제 자기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크기가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낸 겁니다. 주택. 그러니까 주택은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담이 이렇게 있고 뭐 대문이 아마 있을 것이고 항상 대문 보면 문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하는 데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곳입니다. 자, 당연히 뭐 주택 적용도 당연히 풍수사상 이런 게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 이것저것 많이 했는 겁니다. 자, 내려오고 별서 보겠습니다. 별서. 자, 별장입니다. 별서는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지가 살던 곳이고, 자, 별서는 이제 돈 있는 놈이 건물 더 지은 거예요. 더 지은 거. 이게 돈 있는 놈이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양반 중에서도 이제 힘이 있는 아주 큰 가문이겠죠. 그런 데서 이제 경승지, 그러니까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이고 전원 주택이 될 만한 그런 곳입니다. 떨어진.
저택하고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붙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거리는 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목을 피해서 그러니까 잠깐 가서 좀 쉬다가 걸어오는 곳입니다. 풍수 사상이 당연히 많이 발달, 풍수 사상에서 명당에 해당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교 영향이 있었을 거니까 당연히 그런 영향도 좀 미쳤을 것이고 선비를 많이 나와야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했죠. 선비가 3대나 4대 한 번씩 안 나오면 양반 그 직위가 박탈됐어요. 그래서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 그러니까 매송국죽이죠. 매송국죽. 매송국죽이 사조루라고 부른다. 사조루. 사조루 맞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조루.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조루. 매송국죽 맞네요. 사조루라고 합니다. 사조루. 이거는 유교 사상인데 사군자고 사조루 뭐 둘 다 비슷한 겁니다. 하여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연꽃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연꽃. 연꽃은 이제 순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순결의 영향. 그리고 유학자의 주도니의 애련설이라고 하는 뭐 이게 아마 시 같은 건 것 같은데 이것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무원 시험 문제로 나왔는 건데 이게 이걸 이름을 지역이랑 위치를 묶어서 뭐 어떤 지역에 있는 뭐 그게 아닌 것은 뭐 별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정말 더럽게 나왔는데 맞춘 애들은 또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여튼 오늘 공무원 시험 문제로 나올 정도로 별서가 그때 아마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안 냈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놔요.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누하고 정의 차이 했죠. 자, 누하고 정은 둘 다 경관이 이제 좋은 곳에 있습니다. 좋은 곳에 이걸 지음으로써 경치가 더 좋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고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이점은 누는 2층 구조의 공적인 공간, 정자는 규모가 작고 사각, 팔각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면서 사적인 공간이었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대체로 불교는 배척되었습니다. 사대부,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대부죠. 불교는 배척받았지만 국왕이나 왕실에서는 그래도 호의적입니다. 계속 이제 안녕을 비는 거니까요. 왜냐면 불교 자체가 좀 들러붙어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뭐 욕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왕한테 잘 보이는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고려 시대가 망한 이유가 불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걸 좀 구조해 준 거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왕지경의 그런 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예요. 왕이나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능 근처, 능은 이제 왕이 죽어서 가는 곳이 능이죠. 그런 곳에 있는 흥선사, 봉선사, 용주사, 신륵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시험 문제 당연히 안 냈습니다. 소원, 서원은 이제 공부하는 곳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 서당하고 다릅니다. 서당은 초등학교 정도고 여기에 이제 서원이 사립대학교가 그런 개념이 됩니다. 얘들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키우는 곳이에요. 왕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얘 여러 개의 파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쟁이 돼 있죠. 당쟁. 남인, 북인, 동인, 서인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막 싸움을 그런 하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충렬을 중심으로 뭐 그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합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이제 파벌이 나뉘어졌던 그런 곳이 이제 서원이 됩니다. 서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도교의 그런 들어가는 풍수 사상의 그런 식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되게 엄격한 좌우대칭 이런 게 이제 따집니다. 왜냐면 유교 사상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군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동쪽 서쪽이 거의 대칭에 가깝게 생겨져 있다 이렇게 하네요. 그림을 지금 보면 도산서원이 이걸 중심으로 보면 좀 어때요? 좌우대칭이 되죠.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자, 능원. 능원은 이제 왕이 죽어서 들어간 데가 왕릉 이런 데가 이제 능원이죠.
자, 조선 왕릉은 세계 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이제 되게 큰 왕릉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이 또 있습니다.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이제 전통 마을 종류 중에 하나고, 읍성은 이제 성입니다. 말 그대로 성. 성 안에 이제 마을이 있고 큰 뭐 행정구역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왜? 안전하니까. 조선 시대에도 도적이 많았거든요. 산적도 많고 그 인걱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전통 마을에도 이런 조경이 있었을 것이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런 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조경이 있었을 것이고, 나간읍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당연히 풍수사상에 좋은 곳이고 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전통 조경 요소로서 식물, 첫 번째 식물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고, 물 맞나? 맞네요. 물이고, 세 번째는 돌입니다.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식물. 자, 식물은 이제 원래는 뭐라고 할까요? 기능적인 면, 미적인 면을 이제 서양에서 많이 따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추가적으로 성상이랑 생태적인 측면, 그리고 풍수 사상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송, 죽, 매, 국, 연꽃. 자, 여기에 사조루라고 했죠. 사조루. 자,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는 사절우입니다. 사절우. 사군자는 또 다릅니다. 소나무가 아니고 뭐죠? 매낭국죽, 난초가 들어가는 게 사군자입니다. 사군자랑 사절우가 달라요. 사군자는 매낭국죽이라고 해서 소나무 대신 난이 들어가는 겁니다. 군자, 순결을 상징하면서 연꽃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세안사문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요거 세 개, 요건 잘 봐놔야 됩니다. 버드나무 이야기했죠. 음, 그 가축의 뭐 그런 거죠. 자, 하여튼 뭐 여기 다 이제 선비 많이 나오라 이런 의미로 했고, 낙엽 화렵수 많이 썼고, 자, 고등거 보다가는 곡선을 선호했고, 타원형 그리고 과실수, 화목류 이제 이런 걸 좋아했다. 뭐 당연히 땅 파서 심었을 것이고, 화단이나 화계가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초하류, 화목류 이런 게 많이 심겨진 것이고, 요게 선생님이 몇몇 반에서 수업을 할 때 잘못 설명해 준 건데, 자, 마당 안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마당 안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마당 안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심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심지 않고 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워 놓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여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당 안에서 품앗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일부러 비워 놨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은 큰 나무를 심지 않고 비워 놓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유사시에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게 이렇게 비워 놓는 곳이었고, 집 주변에, 그러니까 집안에 심는 게 아니고 집 주변에 심는 겁니다. 이렇게 문 앞에는 회화나무, 대추나무를 심었고, 대추나무는 이제 고추라고 해서 아들 상징이라고 했죠. 아들. 회화나무, 요건 학자수라고 했습니다. 자, 학자수, 왜 학자수인지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회화나무의 잎을 빻아서 잘게 그 즙으로 만든 다음에 엉덩이에 종기가 난 곳에 발라주면 종기가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네 엉덩이에 종기를 가라앉혀 줄 테니 더 열심히 앉아서 공부를 하렴. 이런 의미로 회화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성류는 많은 자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는 아들이고 성류는 많은 자손입니다. 일단 많은 게 좋습니다. 제때 당시에는 30살까지 절반 이상 죽었을 겁니다. 많이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많아야 되죠. 그리고 많아야지 농사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있어야지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버드나무는 가축이 많이 생기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 시각적 차폐, 동물 침입 방지 뭐 이런 걸 목적으로 살아있는 울타리인 무궁화, 탱자나무는 귤같이 생겼는데 가시가 달리는 그런 덩굴성 식물이고, 사철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이런 걸 심었던 겁니다. 자, 이건 기능적인 의미로 받는 거죠. 기능적인 의미. 자, 식재 방위, 그러니까 비보라고 하는데, 비보 여기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잘 봐두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내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곳은 채우고 지나친 곳은 진압하여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비보입니다. 비보.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 이게 좌측령 우백호 남주작 북 뭐고 이거 북현무인가 남주작 북현무 맞나 하여튼 뭐 그런데 그걸 이제 봤을 때 어디에 어떤 기운이 강하니까 이 나무를 심어서 이거를 가라앉혀야 돼. 아, 이쪽에는 이게 약하니까 이걸 심어서 기운을 올려야 돼. 뭐 이런 의미로 심었던 게 비보입니다. 비보.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동쪽에는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이런 걸 심었던 것이고 남쪽에 이제 힘을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서 매화나무나 대추나무를 심었던 것이고 서쪽에는 치자나 느릅나무, 북쪽에는 사과나무하고 살구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비보가 어, 빼주거나 아니면 채우거나 이런 의미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좌총령 우백호죠. 그러니까 서쪽이 백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기준이 좀 달라요. 이게 왕이 이제 위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봤을 때 좌청령 우백호. 그러니까 우측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위를 보고 우측이면 아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조선 시대에서 그 충수지리를 따지는 사상은 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쪽이 왕이 있는 쪽이 이제 위쪽이 되는 거 위쪽. 그 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우리가 남한이니까 그런데 북한이면 우측이 동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 한양을 중심으로 위아래에서 우측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의미로 이거 심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연못. 수경이니까 연못이죠. 이제 수경 넘어가서 연못. 연못은 말 그대로 물이 있는 그런 곳이죠.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사각형을 많이 썼습니다. 사각형 못에 둥근 형태의 섬을 두는 방지 원도를 많이 썼어요. 음양의 결합을 의미했답니다. 못 주변에는 버드나무,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우리나라 지금 대구에 있는 그런 게 있죠. 뭘까요? 그렇죠. 수성못, 수성못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폭포, 폭포는 말 그대로 이제 물이 떨어지게 만든 거죠. 벽천 뭐 이런 게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수로는 물이 흐르는 곳이고, 자 이렇게 뭐 대충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소세원, 아까 전에 소세원이 나왔죠. 그 별정입니다. 별서입니다. 별서. 전남에 있었나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곳이고요. 자, 성물. 자, 성물은 이제 돌 가지고 만든 겁니다. 석가산이라고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돌을 석가산 좀 보기 그림. 돌을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이 산처럼 만든 거예요. 산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석가산입니다. 이게 석가산. 이제 석가산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괴석. 괴석은 이상하게 생긴 돌입니다. 말 그대로 괴이하게 생긴 돌. 근데 이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특별한 힘을 가졌던 거예요. 그다음 석분. 석분은 이제 괴석이 비싸니까 돌로 만든 그걸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만든 돌로 만든 화분이 되는 거고 석지화 도락이라고 하는데 석지화 도락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자 석지는 네모나게 생긴 겁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게 석지고 돌학은 둥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약간 모양의 차이입니다. 모양의 차이. 석지하고 도락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석상과 석탑. 석상은 불교의 그런 석상이 아니고 책상을 그 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평평한 돌을 중심으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차 마시기도 하고 바둑하고 장기도 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석상이고요. 석탑은 돌의자. 그렇죠. 그러니까 석상이 있으니까 앉아야 되죠. 이 선생님 수업 시간 잘못 설명했네요. 돌로 만든 탑이라고 했는데 돌로 만든 탑이 아니고 돌의자입니다. 돌의자. 돌의자. 석상은 넓적하게 만든 큰 그거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말 그대로 상이고 석탑은 돌의자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는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정자.
자, 이거 네 번째 정경물입니다. 정자. 정자가 많았다. 이렇게 하죠. 정자. 이것도 정자죠. 누도 많았지만 누는 이제 함부로 만들기 너무 크니까 이런 이제 주택 안에 정자 이런 걸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뭐 통합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자연하고 조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 왜 자연을 뭐 우리가 중요시했냐? 불교 사상. 이게 다 이제 이게 전부 다 은희 사상까지 합치고 이게 다 불교죠. 도교죠, 도교. 유교까지 해가지고 이 사상들이 전부 다 자연을 좀 약간 이제 존중하고 무서워하고 자연의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조화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자, 나무 하나하나에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사군자로 일컬어 뭐 정확하게 따지면 나무가 아니지만 자, 매낭국죽 이걸 상징하는 사군자가 있었고요. 사저루라고 해서 사저루라고 해서 난 대신에 소나무로 바꾸면 사저루입니다. 이게 자꾸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겁니다. 이제 좀 아세요.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모르면 너무한 거예요, 이거.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후원. 자, 왜? 유교 때문에 집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은희를 뭐 하는 뭐 경향과 선비 사상 이 다 개소리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자들이 집 밖에 못 나가니까 후원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자가 자유로우면 뭐하러 후원이 있겠어요? 산에 올라가지. 산에 못 가니까. 산에 못 가니까 후원이 있는 겁니다. 자, 방지원도라는 연못 형태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요거는 음양오행 사상 때문에 음을 상징하는 방지 그리고 둥근 섬 이게 톡 튀어 올라와 있죠. 뭐 좋은 상상하신 그대로일 겁니다. 자, 넓은 연못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상징하는 연못 네모난 거 둥근 섬 톡 튀어 나와 있는 거. 자, 요게 음양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뭐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은 둥그니까 둥근 섬이 돼가지고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못 땅은 네모지니까 연못이 되는 거고 음이 돼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 밑에 있고 남자가 위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이지만 이게 이때는 이게 상식이었던 거죠. 자, 마당을 아까 비워놨다고 했죠. 왜? 여백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마당 안에 큰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비워놓고 큰 나무를 심지 않고 비워놓고 가족 행사, 농사 일을 같이 하는 품앗이 행사 뭐 이런 용도로 썼던 겁니다. 3차식 제일 기네요. 뭐 일단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올백 화이팅! 40문제 40분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들 올백을 맞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